네, 이제 2013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월가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마련했던 이 오바마 대통령의 3단계 부양책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낙관론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해외로 나갔던 미국 기업들이 다시 미국 내부로 들어오는 그런 효과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의 이 정책에 따른 효과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바마 정부가 집권 2기를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쳤습니까? 네, 2기 출범은 네. 내년 2월입니다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과도기 정상께서 지금 말씀대로 2기가 실질적으로 출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죠. 뭐 아시겠습니다는 1기 때는 금융위기라는 태생적 한계, 오리지널 시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하고 경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을 위해서 3단계 그 경기 부양 위기 대책을 추진했는데요. 대체로는 이러한 정책적인 노력에 인해서 금융위기를 현재 그 10분 응선을 전부 극복하는 선이라 본다면 한 7분 응선은 극복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부터 그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오바마 집권 2기 때에는 남아있는 그 3분 응선 과제, 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3단계 경기 부양책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일단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대책인지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예, 사실 그 위기 극복에서는 단계에 맞게끔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단계에 맞게 그 경제 정책을 추진하려면 그때 위기 극복 상황이라든가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하는 필요가 있고, 향후에 경제에 대해서 생물처럼 움직이는 걸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 가눌 것인가, 이걸 예측이 비교적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3단계 극복 대책은 바로 미국의 그 에클이라는 경기 사이클 연구소에서 제시했던 소위 사이클 큐브에 의한 경기 진단, 경기 예측을 토대로 해서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을 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래서 1단계 때는 사실 그 레이거노믹스를 그 벤치마크해서 이걸 추진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2단계 때는 어느 정도 그것이 효과를 거둠에 따라서 곧바로 그 수질 지향적인 성장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앞서도 이제 얘기했습니다는 사실 이런 수질 지향적 정책과 함께 경제 성과의 과실을 국민들에게 되돌려주는 이런 차원에서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기회에서 뭐 올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물가가 안정된 상태에서는 역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위기 극복에 맞춰서 미국이 그때그때의 그 경기 상황을 부양책을 가져갔던 것이 바로 3단계 3웨이 경기 부양책이다 이렇게 보시돼 있고요. 이 네. 경기 부양책이 비교적 지금까지 보면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돼 있습니다. 단계별 부양책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죠. 아까 화면에서도 만나봤듯이 1단계에서 레이거노믹스라는 용어가 눈에 띄는데요. 레이거노믹스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사실 1기 때는 오바마 정부는 민주당 정부입니다는 네. 레이거노믹스는 1980년대 초반에 공화당 정부가 추진했던 레이거노믹스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도 어제 제가 TV 그 대선 토론을 보는데 좋은 거는 서로 양당이 주장해서 흡수는 이 대승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 미국이 선진적인 경제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 후보님께서 훌륭하십니다는 이런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해서는 양당이 주장하던 그것을 국민의 편에서 대승적으로 수용하는 이런 모습이 오바마 정부 때도 위기 극복이 10년 걸릴 것이다 하는 것을 사실 7분 응선까지 4년 앞당겨서 극복하는 가장 큰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초기 단계에는 사실 그 2차 오일쇼크가 발생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2차 오일쇼크 발생함에 따라서 굉장히 미국의 그 경제 주체들이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다 보니까 굉장히 의욕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의욕을 떨어뜨린 상태에서 시청자분도 만약에 기업의 그 경영가라든가 경제정책의 최고 책임자면 아무리 좋은 훌륭한 대책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주체들이 의욕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걸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진행자와 저는 그럴 리 없겠습니다는 사실 그 서로가 이게 좋아했다 해서 떨어졌을 때 네. 서로 헤어졌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있을 때는 아무리 좋은 신호를 한다 하더라도 귀찮게 마련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그와 똑같은 현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제 주체들의 의욕이 상실해 있을 때는 의욕을 고취를 해야
경제정책의 주요한 내용이 됐을 때 국민이 반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 각도에서 그때 당시에는 아서 레포커브가 제정했던 레포커브대로 세금 감면이라든가 각종 규제안을 통해서 의욕을 고취시켜서 소위 디맨드 사이드가 아니라 서프라이 사이드 측에서 경기를 부양시켰던 것이 레이거노믹스의 가장 핵심적 모습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2008년 모기 사태 때도 미국 국민들도 당황했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좀처럼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상태에서 막상 위기가 닥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 주체들이 의욕이 떨어졌던 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모든 경제정책의 신호에 따라서 좀 정책의 반응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욕을 고치시키는 게 중요하다 해서 비록 1980년대 초반이긴 하지만 의욕 고치 차원에서 레이거노믹스를 벤치마크 했던 것이 사실상 위기 극복 초기에 가닥을 잘 잡았던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1단계 경기 대책은 80년대 초에 있었던 이 레이건 대통령의 부양책을 따와서 마련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자마자 오바마 정부가 수출 지향적으로 정책을 바꿨는데요. 미국 정부가 수출 지향적으로 정책을 바꾼다는 것은 좀 이례적인 일이었다고요. 그렇죠. 당시에는 세계 경제 최대 대부인 입장에서 보면 세계 경제 안정이라든가 국제금융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미국이 제1의 수입 창고를 해야 사실상 그렇고 시청자 여러분도 미국은 수입 창고 역할을 한다 하는 이런 인식이 강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위기가 당하면서 미 국민들이 사상 초유의 사태가 되다 보니까 있는 자산을 이렇게 팔아서 쓰는 딜레버리지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자산이 위축되면 결과적으로 민간 소비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민간 소비가 떨어지면 그때 당시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에서 총수의 항목별 기여도에서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 소비가 더 둔화된다면 경제가 더 어려지고 위기 극복이 어려진다는 얘기거든요. 요 과도기적인 단계에서는 미국의 정책이 완전히 수출 지향적으로 정책으로 바뀌었다기보다는 딜레버리지 과정에서 미국의 민간 소비에서 경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시에 사실 수출 주도를 통해서 과도기의 민간 소비가 위축되는 것을 보완하는 일종의 소위 크라우딩 인 이펙트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시경제 전문 용어로 이렇게 본다면 이런 크라우딩 인 이펙트에 그거 원리를 이용해서 수출 지향적으로 갔던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까지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사실상 달러 약세 정책을 유도했던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정책은 지금도 지속된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는 이런 달러 약세 정책에 따라서 어제 국내 외환시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1,080원대가 붕괴되는 이런 모습을 초래하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출 진행책이 이렇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마자 오바마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 이 3단계 정책으로 정책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경제는 경제 장국자를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이것을 과실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1단계 레이거노믹스, 2단계 수출 지향적 정책 이렇게 통해서 위기 극복이라든가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다 보니까 그 과실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정책 당자가 인기를 위한 공치사가 아니라 국민들이 돌려줘야 그 이후에 정책을 더 추진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작년 9월 달에 오바마의 경기 부양책 아실 겁니다. 제가 이 오바마의 경기 부양책을 일자리 창출 대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국은 미국의 국민들이 경제 성과의 과실을 이렇게 받는 데 있어서는 미저리 인덱스 경제 고통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 경제 고통 지수를 완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경제 고통 지수를 완화시킬 때 물가는 상당히 안정돼 있다 보니까 자, 그동안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의 성과를 국민들이 보여줘야 추가적으로 대책을 국민 정책의 신뢰를 통해서 더 힘있게 추진할 거리게 보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그때까지 극복했던 모습을 어느 정도 국민들이 체험시켰다는 얘기거든요. 이러한 대책이 잘 맞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많은 반론에도 불구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서 재정 적자 국가 채무 얼만큼 심했습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오바마가 지난달 6일 대통령 선거에서 비교적 큰 표차로 큰 선거인단수로 이렇게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는 배경이 됐다. 이게 보이는데요.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후보자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대목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2단계와 이 3단계를 추진하는 그 중간 과정에서 리쇼어링이 눈에 띄었다는 것입니다. 리쇼어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희가 좀 용어 풀이를 먼저 해보죠. 네, 리쇼어링 정책은 요새 많이 나오고 있죠. 2기 때 아마
미국의 산업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 대책이 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리쇼링이라는 것은 아웃소싱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글로벌화의 장점을 생각해서 국제 분업화의 이익을 생각해서 뭐든지 미국 기업, 한국 기업은 세계적으로 보면 효율성이 강조되는 쪽으로 가라. 이런 쪽의 논리였었거든요. 한번 그 대외 개방에 대해서 굉장히 주장했던 사람들이 리쇼링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는 상당히 궁금해합니다. 그러면 해외 진출하면 자, 국내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까 하는 데에서는 해외 기업들이 나가고 국내 기업들이 나가면 국내에서는 고용 창출이든가 경기 회복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것을 그게 글로벌의 이점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가격에서는 Great Divergence, Great Convergence의 논쟁이 있거든요. 어떤 것이 갈 것이냐 하는 측면인데요. 최근에 보면 미국에서 그 글로벌을 주도했던 미국에서 미국의 고용 창출이든가 경기 회복을 위해선 다소 효율성이 떨어지고 비용 여건에서 불리하더라도 해외 나갔던 기업들을 불러들여서 사실 고용 창출과 경기 회복에 이바지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해외 진출했던 그 기업들이 미국으로 본래 들어온다 해서 이 리쇼링이다 하는 표현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전 세계에 나가서 경기를 회복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뭐냐 양극화 심화지는 상태에서 아무래도 자기의 이익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네. 이기 때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익 극복을 위해서는 이 리쇼링 정책 같은 거 이런 것을 정책을 주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쇼링은 쉽게 말해서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아웃소싱에 반대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 기업들, 해외로 진출했던 미국 기업들이 유턴을 해서 다시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서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3단계 경기 대책 효과는 어땠습니까? 네, 아까 저보다 이제 전에 말씀하셨던 분이 미국 경기 부진하다 이렇게 하는데요. 경기 부진 그렇게 쉽게 해소될 수 있는 성질은 아니죠. 왜냐? 미국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경제를 주도했던 경제가 이렇게 위기가 발생하면 위기가 극복하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위기 극복에서 반드시 시간이 곧바로 살아난다면 이거는 위기가 발생한 게 아니겠죠. 그런 각도에서 지금의 경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상 그러한 성격을 두고 잘 시청자분한테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런 각도에서 최근에 미국의 상황에 보면 당초 예상보다는 상당히 위기 극복이 빠르고 그다음에 경기 회복이 빠르다 이렇게 평가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경기를 파악할 때는 경기의 선행과 동행과 후행 지표가 동시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선행은 심리고 그다음에 동행은 지금의 경기 상황에서 같이 가져가는 거고 후행은 고용 지표이기 때문에 성과를 나눠가는 측면에서 동시에 이것을 가지고 봐야 되거든요. 그때 발표되는 지표 가지고 경기가 부진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춤출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미국 경제가 경기의 선행과 동행과 후행 지표가 동시에 부진한 트라이팩터 현상이 이렇게 미국 경제에 고질적으로 봤습니다는 최근에는 이것이 완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완전한 상태는 위기가 극복해야겠죠. 그러나 이러한 그 트라이팩터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이 미 국민들이 11월 6일 날 대통령 선거에서 사실상 현 오바마 정부에 대해서 평가를 해줬고 네. 이기에 성공을 했었고 이런 것이 지금까지 나타난 모습이거든요. 한 번 정도를 볼 때 왜 오늘 이 주제가 우리 PD께서 이거 했을까 했을 때는 우리 대통령 후보들도 당선자를 위한 후보를 위한 경제정책이 아니라 제발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또 공약이라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미국의 그 위기 극복 과정에서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201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 마련한 이 3단계 경기 부양책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